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전 시간에는 편성원 분석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편성관 분석을 이제 실제로 한번 분석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연구를 이제 했다고 볼게요. 아이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 부모 교육 수준 간의 연관성을 이제 분석을 했다. 그래서 부모 교육 수준을 이제 뭐 점수화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 부모 교육 수준의 상관 분석을 먼저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가 0.8, 그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와 부모 교육 수준이 0.205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학습 태도와 부모 교육 수준이 0.2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가 높은 상황이 나왔고, 이제 부모 교육 수준과 이런 뭐 그 학습 태도와 학습 성취도, 학습 태도는 좀 약간 낮은 상관 0.2로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이제 다 상관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 사이에 강한 양의 그 관계는, 상관 관계는 학습 태도가 좋으면 학업 성취도가 증가하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상관 분석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야, 부모 교육 수준이 이 관계에서, 학습 태도와 학업 성취도 이 관계에서 혹시 부모 교육 수준이 영향을 줄진 않을까? 상관이 이제 나왔으니까. 뭐 지금은 낮은 상관이지만 그래도 이제 상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부모 교육 수준을 한번 통제하고 순수한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편상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관 분석을 먼저 딱 해보고, 분석 방법은요, 상관 그 SPSS 기준에서 분석, 그리고 상관 분석 누르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편상관이 나올 거예요. 편상관 누르면 변수가 나오는데, 그 변수에는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 제어 변수에는 부모 교육 수준을 이제 우리가 통제하는 거니까 부모 교육 수준을 이제 그 제어 변수 거기다가 이제 투입시키면 돼요. 그리고 옵션을 누르면 거기 뭐 평균과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영차 상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영차 상관을 클릭하시면 돼요. 영차 상관은 뭐냐면 통제 변수가 없는 경우에 상관 계수를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관 분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상관 분석 안 하고 바로 그냥 상관 분석, 영차 상관이 상관 분석한 걸 같이 보여줘요. 편상관 분석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 교육 수준을 한번 통제해 봤어요. 이 지금 그 표에 보면 대조 변수하고 지정 않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좌측 끝에. 이거는 영차 편상관을 말하는 건데요. 통제 변수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변수들 간의 상관 분석한 거랑 똑같아요. 상관 계수값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여줘요. 영차 상관을 옵션에서 클릭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실질적으로 부모 교육 수준을 제어한 거, 통제한 거 해놓고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모 교육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 성취도, 학습 태도 간의 순수한 상관계수는 어때요? 부모 교육 수준을 통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관계수가 0.791로 나왔죠. 그 맨 밑에 표에 보면 파란색 박스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 간 관계는 부모 교육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학습 태도가 좋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교육 수준이. 이 통제를 해봤더니. 이 참고로 우리가 그 지금 그 분석표에 보면 자유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관관계, 유의확률, 자유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유도는 우리가 그 데이터 개수 있죠. 거기서 n,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개수를 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표본의 개수. 그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상관 분석은, 상관 개수의 자유도는. 그러면 지금 그 320이 상관 분석에 있는 거 보면 320이잖아요. 자유도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 해서 이 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원래 그 데이터는 몇 개라는 거예요? 322개라는 거죠. 그런데 편상관계수는 319로 나오죠. 밑에 자유도가. 그죠? 이거는 뭐냐면 편상관계수의 자유도는 n-2 마이너스 통제 변수 개수. 그러니까 322 마이너스 그 n-2라 했으니까 32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통제 변수 몇 개예요? 부모 교육 수준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요. 그래서 319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 팁으로 혹시 자유도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틀려지지?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까봐 그냥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야 부모 교육 수준 말고 그러면 학업 성취도와 부모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잖아. 학업 성취도와 아이의 학업 성취도와 그 아이의 부모 교육 수준이 상관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낮은 상관이지만. 그래서 야 학습 태도를 그럼 한번 통제해보자. 이번에는 얘를 학습 태도를 한번 제어해보자.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분석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조 변수에서 지정 않으면은 그냥 전체적인 상관 분석이 나오죠. 전에 거랑 같은 개수값이에요. 위치만 바뀌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밑에 학습 태도를 제어한, 통제한 그걸 보니까 어때요? 학업 성취도와 부모 교육 수준의 상관 개수값이 파란색 박스 0.063이고 상관이 거의 없는 거죠. 무엇보다 유의 확률도 없죠. 유의하지도 않아요. 이건 뭔 얘기냐? 학습 태도의 영향을 배제할 때 학업 성취도와 부모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지고 유의하지 않잖아요. 0.063으로 확 작아졌잖아요. 원래는 학업 성취도와 부모 교육 수준 통제하지 않았을 때 학습 태도를 학업 성취도와 부모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가 0.2 그리고 그 유의 수준에서도 유의 확률도 0.00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값이 높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상관이 있다고 판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상관이 물론 0.1로 좀 낮지만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냥 상관이 있네 뭐 이렇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고 허위 상관일 거다 의심하고 편상관 분석을 했더니 학습 태도를 제어했더니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왔죠. 그죠? 이건 허위 상관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학업 성취도와 부모 교육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학습 태도의 차이에 기인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학업 성취도와 부모 교육 수준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상관 분석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해봤는데 전에 우리가 상관 분석을 이거 기억나시죠? 상관 분석 이걸로도 우리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OTT 품질 특성,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이렇게 있고 매개 변수로 OTT 가치가 뭐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종속 변수로 지속 사용 의도가 있는데 이거의 어떤 구조적 그 인과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 모형인데 이 그 가설 검증 이전에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분석을 했었잖아요. 상관 분석에. 그래서 여기서 딱 봤는데 상관 분석을 이제 이 5개의 그 변수를 가지고 상관 분석을 했었어요. 전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야 OTT 가치는 아마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건 허위 상관이지 않겠느냐? 그 품질 특성이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그 연관성에 있어서 이 OTT 가치가 어떤 그 혼선을 주지는 않았을까? 뭐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동시에 한번 통제해 보겠다. 아까는 제어 변수 하나를 이제 했잖아요. 이 제어 변수, 통제 변수를 2개를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2차 편상관 관계라고 하거든요. 통제 변수를 하나만 했을 때, 제어 변수를 하나만 투입했을 때는 우리가 이를 1차 편상관 관계라고 하고요. 통제 변수가 2개면 2차 편상관 관계, 3개면 그 3차 편상관 관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한번 이제 통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석 방법은 똑같고요. 뭐 틀린 건 하나는 이거죠. 그 제어 변수에 아까 우리가 하나만 넣었지만 이번에는 그 제어 변수에 경제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 이 2개의 변수를 동시에 이렇게 다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대조 변수, 이 지금 표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대조 변수를 이렇게 보면 지정 않음, 이거는 전체에 통제하지 않은 전체 상관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 가치 쪽만 이렇게 보면 어때요? 0.751, 0.653, 0.540, 0.680, 그다음에 0.793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각의 이 두 변수 간의 각각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다 높은 상관관계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서비스 품질과 경제적 가치가 0.54로 조금 낮긴 한데 어쨌든 이 지속 사용 의도는 모든 변수와 모두 높은 정의 연관성에 있다. 상관 분석을 그냥 했을 때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어 통제한 그 결과, 이것도 길어서 잘라서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조 변수에는 뭡니까? 경제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동시에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또 여기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유도라는 거 있죠. 그 밑에. 여기 자유도가 지금 505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자유도는 상하분수 507이야. 507인데 여기서는 505로 나왔어. 잠깐만요. 아까 했을 때는 1의 차이밖에 없었는데요. 자유도가. 근데 여기 왜 2개의 차이가 납니까? 라고 혹시 또 묻는 분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편상관 분석에서의 자유도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n-2 통제 변수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자료는 509개예요. 여기서는 실제로. 근데 509에서 1을 빼고 통제 변수가 몇 개냐면 1개가 아니죠. 동시에 투입을 했으니까 경제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 2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또 2를 또 빼야 돼요. 그래서 505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자유도가 왜 여기선 이렇고 왜 여기선 이렇지? 혹시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경제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동시에 통제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어때요? 아까 0.6 막 이렇게 다 높았잖아요. 0.7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투입을 했을 때 상관계수가 크게 감소하는데 이 두 가치의 변수가 경제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의 변수가 다른 이 변수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변수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 간의 그 파란색 박스 쳐놨잖아요. 0.658. 이 관계는 어때요? 지금 좀 전에 했던 상관 분석 그 관계의 값이랑 지금 값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좀 전에는 얼마였어? 0.658이었는데 경제적 가치와 잠깐 뭐였어요?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었죠.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의 그 값이 0.785였어. 근데 지금 값은 0.658이잖아요. 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막 확 줄진 않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 간의 관계는 비교적 그 경제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의 영향을 좀 적게 받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편성한 계수는 변수 간에 개입된 제3의 변수를 식별해서 허위 그 상관관계를 찾거나 숨겨진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편의점 수와 교통사고 수의 관계는 허위 상관으로 우리가 인구 수를 통제할 경우 두 변수 간의 상관은 없어졌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편상관계수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봐도 연관성이 없어. 그런데 상관계수로 높아. 그런데 편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얘는 그 관계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밀키트 식품에 대한 구매의 필요성과 구매 의도 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상관이 이제 없다라고 나타났어요. 분석을 했더니
이때 소득이라는 그 변수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소득과 구매 필요성 간에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고 소득과 구매 의도 간에는 정의 어떤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을 통제하고 편상관 분석을 하면 정적인 선형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의미는 제3의 변수인 어떤 소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밀키트 식품의 구매 필요성과 구매 의도 간의 관계가 상관 분석은 상관 분석을 했더니 연관성은 없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숨겨진 이 소득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편상관 분석을 함으로써 다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상관이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즉 숨겨진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탐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상관 분석은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 논문을 보면. 그런데 편상관 분석으로 어떤 그런 그 통제를 해서 허위상관을 찾아내고 식별해서 실질적으로 가설 검증하는 논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은 진짜 공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 연구에 모든 연구가 내 새끼처럼 그 애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야 그래 허위상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식견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편상관 분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또 의심하면서 허위상관을 좀 의심하면서 또 한번 그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